간혹 주변 환경 여건이 되시는 분들은요, 고양이를 외출하게 두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성묘 상태에서 길에서 입양한 아이들의 경우는요, 나가려고 하면 나가게 두시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제 오랜 손님 중 한 분도요, 그런 경우에 해당되는데요, 얼마 전에 며칠째 안 들어온다고 걱정하며 상의하러 오신 경우도 있습니다. 자, 저는 수의사 윤쌤이고요. 오늘은 고양이의 외출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요즘 고양이를 산책시키는 분들을 심심치 않게 보고 있습니다. 또한 하네스를 메고 씩씩하게 산책하는 고양이를 보면은요, 저마저도 감탄을 하게 되는데요. 거기다 간혹 TV에서는요, 집 밖을 나가서 자유로이 자연을 돌아다니다가 다시 집으로 돌아오는 외출냥이들을 심심치 않게 보게 됩니다. 이래도 괜찮은 걸까요? 어떤 아이들이 가능하고요, 어떤 아이들은 안 되는 걸까요? 아이들이 집 안에만 있으면 사실 답답하진 않을까요? 마당에라도 내보내봐야 되는 걸까요? 자, 첫째로 먼저 외출냥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고양이를 외출시키거나 혹은 마당을 돌아다니게 하는 것은요, 아마도 실내에만 있는 것이 답답할 거라고 생각하여 고양이에게 미안하여 이런 어려운 결정을 하실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이 고양이가 행복하기 위해서라고 하는 그런 생각은 익히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에요, 고양이를 외출시킨다고 결정을 하셨다면요, 수많은 위험에 고양이를 노출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고요, 그 결과를 다 감수하겠다는 마음가짐을 우선 가지셔야만 합니다. 사실 서울이나 수도권과 같은 도심에서는 위험 요소가 너무 많아서 거의 불가능합니다. 복잡한 도심 생활권에서는요, 고양이가 다니거나 지낼 수 있는 공간은 굉장히 한정적이고요, 그 한정적인 공간의 대부분은요, 이미 다른 고양이들이 영역으로 삼아서 지내고 있게 됩니다. 즉, 여러분의 고양이는요, 외출과 동시에 다른 고양이의 영역권을 침범한 상태가 되어서 싸움에 빈번하게 노출되게 되는 겁니다. 영역권을 침범한 고양이는요, 즉시 다른 고양이에게 공격을 당하며 쫓기게 되고요, 이 과정에서 차량이나 혹은 다른 동물 등 다시 2차적인 위협에 노출이 되게 되는 겁니다. 처음 몇 번 혹은 몇 달은 무사히 외출을 마치고 집에 돌아올 수도 있겠으나 언젠가는 다른 고양이와의 싸움에 상처를 입거나 혹은 다른 고양이로부터 전염성 질병에 걸리거나 혹은 교통사고 혹은 들깨의 습격으로 인해서 집에 못 돌아올 수 있는 겁니다. 또 많은 경우는요, 정신없이 쫓기다가 집을 잃어버리고 영영 집을 못 찾는 경우도 있습니다. 집에 돌아가기 위해서는요, 많은 다른 적대적인 고양이들의 영역권을 통과해야 하는데 소심한 집고양이들에게는요, 굉장히 힘들고 험난한 길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집에 돌아오는 걸 포기하는 거죠. 만약 도시 외곽의 한적한 교외라면은요, 그나마 외출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역시 많은 야생동물과 들깨 그리고 농가에서 나오는 농약이나 부동액과 같은 각종 독극물 역시 고양이에게 위협이 될 수 있습니다. 평균적으로요, 실내에서만 지내는 고양이의 수명에 비해서 외출량들의 평균 수명은 생각보다 그리 길지 않음을 상기할 때 고양이를 외출시킨다는 것은요, 정말 어느 정도 각오를 하지 않고는 힘든 일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로 고양이의 산책의 경우는 어떨까요? 고양이의 산책의 경우는요, 우선 고양이가 산책이 가능해야만 합니다. 사실 이것은 훈련으로 가능한 부분은 거의 아닙니다. 가능한 아이들이 있고요, 불가능한 아이들이 있는 겁니다. 가능한 아이들 중에 훈련을 통해서 산책을 편하게 하는 거죠. 불가능한 아이는 훈련을 해도 안 되는 겁니다. 품종적으로는 노르웨이 숲과 같은 극히 일부 품종 중 성격이 대범한 아이들이 산책이 가능합니다. 그 외 대부분의 아이는요, 산책 자체를 즐기지 못하고요, 굉장히 무서워하며 패닉에 빠지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산책이 가능한 많은 경우는요, 길냥이 생활을 하다가 성묘 때 실내로 입양되어 들어온 집냥이 1세대에 해당하는 아이들입니다. 나머지 아기 때 들어온 집냥이 1.5세대나 혹은요, 아예 집에서 새끼 때부터 자란 2세대 이상의 경우는요, 산책은 영역동물인 고양이에겐 애초에 무리인 것입니다. 하지만 산책이 가능하다고 하더라도요, 한번 생각은 해보셔야 합니다. 영역동물인 고양이에게 산책의 의미는요, 고양이의 영역의 확장을 의미하고요, 한번 확장된 영역권은요, 고양이는 정기적으로 순찰하고 다니며 영역이 안전한지 확인을 해야만 하는 겁니다. 산책은요, 만약 고양이가 가능하고 또 즐긴다면은요, 시켜주셔도 무방합니다. 하지만은요, 일부러 산책 훈련을 시킨다든가 산책을 무서워하는 아이를 데리고 다니는 거는요, 가급적 절대 권장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결과적으로 고양이를 불편하게 만들 뿐인 것입니다. 아주 소수의 산책을 즐기는 양의 사진이나 영상을 보고 여러분의 고양이가 답답한 집에 갇혀 있다고 생각하시면 절대로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안전한 집안에 편안하게 있다고 생각하시는 것이 올바른 생각이란 것입니다. 고양이의 자유의 개념은요, 우리 사람과는 많이 다른 안전한 곳에 있을 자유를 뜻하는 겁니다. 고양이는요, 강아지나 우리 사람과는 달리 전형적인 영역동물에 들어갑니다. 영역 안에서 자신이 안전하다고 믿고 자신의 생명에 위협이 된다고 느끼지 않는다면은요,
되면은요, 평생을 그 영역에서 벗어나지 않고 살아가게 됩니다. 고양이의 영역은요, 크게 세 가지 권역으로 구분이 되는데요. 엄청나게 넓은 사냥의 영역과 아주 작은 생활 영역, 그리고 진짜 정말 좁은 한 줌밖에 안 되는 자거나 쉬는 개인적인 영역권입니다. 그 중에서 사냥의 영역은요, 오직 고양이가 먹이 사냥을 위해서만 사용하는 공간이고요. 이 영역은요, 고양이가 먹을 것만 해결이 된다면은요, 결코 사용하지도 않고 사용할 필요가 없는 공간입니다. 즉, 고양이는요, 살기 위해, 먹기 위해서 넓은 공간을 필요로 하는 것이지, 이것만 해결이 된다면은요, 정말 좁은 영역에서 평생을 지내게 됩니다. 자신의 생활 영역이 넓다면은요, 오히려 지키기 힘들어 불안해할 뿐입니다. 실내에서 우리가 사료를 주며 키우는 우리 고양이들에게는요, 사냥을 위한 넓은 공간이 필요가 없기 때문에 안전한 실내의 공간만으로도 고양이는 평생 잘 지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혹시라도요, 실내에 있는 고양이에게 야외의 공기를 막고 또 소리를 듣게 해주고 싶으시면은요, 캐티오를 설치해주세요. 고양이를 위해 여러분이 해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 될 것입니다. 혹시라도요, 또 마당이 있고 고양이를 마당에서나마 자유롭게 다니게 해주고 싶다면은요, 일단 캣도어를 여러분의 문에 설치해 주시고요, 마당에는요, 고양이가 탈출하지 못하도록 오실롯 캣펜스를 설치해 주세요. 캣도어나 캐티오, 오실롯 펫펜스에 대해서는요, 제가 지난 고양이를 위한 핵심 인테리어 6가지 편에서 잘 설명해 놨으니까 여기서 확인을 하세요. 정리하면은요, 고양이가 창밖을 보는 것은요, 자유를 갈망하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우리가 TV를 보듯이 밖에 움직이는 사물에 호기심을 보이는 것 뿐입니다. 고양이가 만약에 산책을 즐긴다면은요, 조심해서 시켜주시는 것은 무방합니다. 하지만은요, 굳이 산책을 좋아하지 않는 양이를 훈련까지 시켜가며 산책을 시켜주실 필요는 절대로 없습니다. 이것은 꼭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저는 수의사 윤쌤이었고요. 오늘은요, 외출량과 고양이 산책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마이펫 상담소였습니다. 감사합니다.